안녕하십니까. 진행되는 경매 사례 중 선별해서 권리 분석하고 권리 분석에서 문제점 없으면 물건 추천까지 드리는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타경 108570 감정가 11억 6천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최저가 2회 유차로 감정가 64% 7억 4,200 청구 금액이 채권 청구 금액도 항상 제가 거쳐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청구 금액이 너무 작으면은 경매 취하를 해서 대의변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대의변제는 가능합니다. 대의변제 해갖고 배당순위 변동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그런 보증금 그런 부담이 추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검토를 하는 건데 청구 금액이 11억 5천 뭐 꽉 찼네요. 감정가 대비. 그러고 건물은 실면적이 전용면적이 64평 거의 80평형으로는 공유면적 합한 면적이 이제 분양평형인데 80평형을 넘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토지면적 이 공동주택에는 항상 대지권 토지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검토하셔야 될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지권이 37평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종로구 평창동 66-1 엘리시아 1층 103호.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로드뷰 보면은 이렇게 현장 안 가셔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좌측에 있는 이 밑에는 피로티 구조 주차장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뭐 포함해서 지상 5층이고 이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 660평방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로 물건 종별이 분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측 내리막길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동 고개 넘어가기 전에 한 중간 정도 위치합니다. 보니까 이 좌측으로 도로 진행 방향 좌측으로 이제 고급 단지 주택들이 많죠. 오른쪽으로는 저쪽 입구에는 뭐 호텔도 있고 여기도 주상복합이네. 이제 1층은 상가, 상층은 주거시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격이 느긋한 편이 절대 아닌데, 뭐 이렇게 말이, 초점만 쫙 긁고 지나가지,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말투에 지나가느냐. 제 채널 구독하시고 채널로 넘어가시면 쇼츠 영상에서는 말 빠르고 결론 빨리 내려버리고 하는 쇼츠 영상 몇십 건 있습니다. 그쪽 가서 보시면 취향에 맞으시라고 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나가실 때 구독하고 채널 찾아가십시오. 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만드는 검토하는 대상에 대한 템포 하나 한 단계 넘어가는 거는 자 이제 위치는 봤고 한 단계를 어설프게 넘어가 대지권이 없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권 청구 경매 신청 채권 청구 금액이 감정가 대비 얼마나 되는지 이러이러 하나하나 사항들 작은 부속품 나사 하나 같지만은 하나가 대지권이 확보 안 되면은 남의 땅에다가 집중 건물인데 제값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값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를 해 실수 안 하게 되는 거고 이 채권 청구 금액도 대의변제를 사실화됐을 때는 배당순위 변동이라는 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쉬운 얘기로 10억짜리 대상물을 6억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감정가 60%에 아파트를 샀다. 좋죠. 잘 산 거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잔금 낼 때 보니까 4억을 더 내려네. 제값 다 주고 감정가가
오히려 어떤 때는 여유롭게 재감정 신청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평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주고 샀다든지 그 정도만 해도 낫습니다. 더하기 하니까 10억짜리 주택을 13억이나 4억에 주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 채권 청구 금액이 작은 거를 세입자 보증금이 배당 후에 받는 저거인데 선순위로 딱 그냥 대항력이 있는 전체가 보증금 전체가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으로 바뀌면서 그런 그 경우를 필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치 받고 이 계략적인 사항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 받고 청구 금액이 감정가 육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유한회사 제우스 2022년 소유권 보존 등기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 맞습니다. 이경모 씨. 설정일자가 2022년 8월 4일 12억. 근데 압류가 한 건 있습니다. 종로구. 되게 지방세라고 봐야죠, 이거. 지방세는 소액으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불효튼튼입니다. 만사. 작다고 선입견 갖고 했다가 나중에 대금 납부할 때 낭패 보는 일 질비합니다. 부상병이. 거의 기관총에서 맞아서 쓰러지 듯한 재규모 사건, 대금 미납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정경사TV 구독하시고 강의 들으신 입장은 급한 맘 먹지 마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 제가 아는 이 법률 전공하고 경매 경험 3, 40년 되는데 그 체험한 것 중에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정경사TV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나하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채권자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경매는 본건에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이 이모 씨 2022년 8월 4일입니다. 근데 주민등록 전입을 보니까 임차내역에 2020년 앞서 내역 날짜가 보증금 안 나와 있고 전입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 나와 있고 배당 신청, 배당 종기일도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31일입니다. 이 날짜를 배당 종기 전에 기한 내에 했는지 딱 보니까 여기에는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는 배당 신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배당 종기 전 효력 있게 유효한 배당 그 신청이냐 그런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2020년 12월 이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2022년 8월 보다 앞섭니다. 근데 보증금 안 나와 있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확보되는 확정일자 안 나와 있고 배당 신청한 기록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법원 직원들이 이 현지에 나가서 물건에 어떤 문자 그대로 사실 현황 누가 있고 상태는 어떻고 뭐 건물 상태까지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현황 조사에 이 부동산 현장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건 현황을 조사한 바 이 부동산에는 본인과 임차인 본인과 배우자만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진술함. 사람 만나서 그 부재 중에 안내문만 교부한 게 아니라 만나서 임차인 부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다 따로 줘야 된다 하는데 보증금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없습니다. 아직 현황조사서까지는. 다음 물건명세서 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에는 좀 더 진일보한 어떤 법률 권리, 뭐 맞서되지 않는 권리라든지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가미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말고 물건명세서 단계로 넘어오면은 그래도 법률 전공한 리갈마인드 바탕이 두터운 그런 인적 자원에 의한 조력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유도, 뭐 사건 접수 유도, 처리 유도, 컨설팅 이런데 귀 열려서 혼동 빚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 순서대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손해나면 그 감정평가액 최저가 10% 걸어야 되죠. 10억이면 1억 걸어야 됩니다. 1억 손해납니다.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한 과정이 이 강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루한 시간을 그 인내하시고 차분하게 그 순서대로 제가 그 아는 거 경험한 거 아낌없이 드리는 거니까 지루한 생각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면은 치명적인 손해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임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 진술 및 임차인인 경우 배당 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 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와 확정 일자 의무와 그 일자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미자 성명 나와 있고 현황 조사를 했는데 아까 그 현황 조사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주거 임차인 자격으로 있는데 거주하는데 보증금 없고 임대차 기간 기록 없고 전입신고 일자만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기록 없고 배당 신청도 기록 없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주의 문구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아까 근저당 그 설정일자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대항 요건을 먼저 갖췄다는 의미는 주민등록 전입이 앞섰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상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는 주택 상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 요구를 현재는 안 한 경우입니다. 이 본건은 보증금 전액에 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아니하는 경우 이 금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라고 주의는 줘놓고 우리가 궁금한 거 보증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얼마를 뭐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또 우리가 또 잔금 내고 들어가면은 언제 이사할 수 있는지 가늠이나 해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도 기록이 없고 참 불친절합니다. 제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가 매수 대리인 교육을 받을 때 매수 대리인 교육을 법에 개정돼서 법원 경매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위를 취득하려면은 지정된 교육을 4일을 받고 보증보험 2억이라든지 공제조합 2억 별도로 공인중개사 그 보증금하고 달리 걸어야 이제 그 가능하고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가장 디지털 시대에 불친절한 분야 법원 경매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 실, 매매 가격 요새 등기부등본 갖고 해보면은 나옵니다. 가격이 매매가 얼마. 그러면은 임대차 사례도 개정돼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불이익은 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근에서 유사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 주의 문구만 있고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 주의를 받은 우리 입찰을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차 기간을 한번 밝혀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갑구 울고를 한번 그 발췌를 했습니다. 사건 중에 이 현재 소유자가 어떤 경로, 어떤 사연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뭔지 밝혀내고 부동산 일구까지 발췌한 이유는 말소 기준 권리 판단에서 임의 경매는 쉽다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 누가 돈 꽂아 달라고 그러면은
집담보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심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동산에 얼마가 설정된 선순위, 앞선 그 채권이 있는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현재 쉬운 얘기로 그걸 알아야 추가로 뭐 얼마 주든지, 아니면 깨끗한 부동산을 갖고 와서 돈 꿔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얼만큼 복잡한 부동산인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부 갖고 오고 보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신탁사가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런 경우에는 대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으로 신탁사 명이 보이면은 누가 주인이라 하고 내세우더라도 신탁 원부를 보고 얘기합시다. 신탁사 거지. 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딱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된 데가 하나자산신탁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신탁사 자금을 쓰고 건축을 했으니까 이 현장에서 내가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내가 집주인이다. 분양사무소 차려놓고 집주인 아니죠. 그 정확히 그 전세 사기 대책의 그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신탁사 해서 소유권 이전이 이제 원소유자한테 유한회사 지우수한테 넘어온 건데 2022년 7월 4일. 그럼 이때는 대개 자기 자금이 동원이 안 되고 신탁 자금으로 사업을 뭐 건축을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을 했을 때 또 자기 자금이 충분치는 않다고 봐야죠. 그럼 대개 을구에 PF 자금, 브릿지론 그런 개념입니다. 쉬운 얘기로 신탁 자금 써서 건축하고 그 신탁사에 맡긴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PF 말고 브릿지론 중간 조금 그 이자라든지 제1금융권 자금이 1순위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얘기가 임의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파악이 쉽다. 왜? 제1금융권에서 껄쩍지근한 가등기가 좁은 자기네들 그 채권 회수에 장애가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돈 줄 리가 없죠. 대출심사부에서 심사 거절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인이 1순위 근저도 않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을구 전체를 제가 봤는데 개인 이모 씨 서울 주지가 강남구 뭐 대치동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성격상 심하게 내뱉고 싶은데 그냥 자제하고 이상하다. 이 정도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추가로 쭉 한번 순서대로 더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내역을 그 다음 순서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교부 청구를 특히 찾아내야 됩니다. 뭐 감정인이 감정평가서 제출하고 현황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거야 뭐 경매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 제출된 서류들이 제출된 거고 교부 청구서 이런 경우가 대개 광 000 누구라고 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참 불친절하죠 이게. 이런 자료라도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어느 분야나 교육 분야 뭐 어떤 법률 분야 다 그 뒤에 의료 분야나 의료 서비스, 법무 서비스, 서비스 개념이 있는데 법원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이거 청원 넣어서 민간 투자 기관으로 이 경매를 이관하든지 그럼 이렇게까지 불친절하게 이거 저기 물건 명세서에도 안 나와 있고 문건 처리 내역 이거 나중에 보시려면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입찰보증금 10% 걸고 1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기록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게 사전에 정보를 좀 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제대로 주고 공정한 가격 경쟁으로 해서 최고가 뭐 낙찰 뭐 경쟁 입찰 뭐 공사 분야에서 이런 식의 분야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광 000 교부청구서 제출. 또 보겠습니다. 교부청구서 광 00 교부청구서 제출.
교부권자 광공공. 다른 거는 그 유추하기가 추정해보기가 쉬운데 국공공은 국세고 지방자치단체 여기 종공공은 아마 종로구 평창동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추정이 되고 이 광공공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에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필히 그 매각 결정일 내가 오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됐다 10일이다 가정하고 17일 대개 7일 뒤에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일이 정해집니다. 그 전에 주어질 수 있는 작은 권리가 아니라 큰 권리입니다. 경매 문건 첨부된 전체 서류를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왜? 10% 걸었기 때문에. 그 경매 기록 일반적인 지식 상태 경매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없다 해서 그런 어떤 타 분야 비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점 보는데 사주 명리학 뭐 성명학 저도 그 법률 공부했으니까 되게 그런 운명 철학 공부 서적도 보는 게 좀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의사, 변호사 공부 좀 잘했습니까? 근데 점 보는 이유는 명리학, 관상학 본 사람들 자기가 또 그 분야를 공부하려면 한참 걸리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점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경매 기록 말씀드리는 경매 기록을 제대로 그 자기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떼내기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가 이거 지금 내가 용납 못할 그냥 잔금을 내면 안 되는 꼭 매각 허가 결정일 전에 이의 신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매각 허가 결정 난다면은 보증금 10% 걸어야 되고 그 10%에 대한 법정이자 끝날 때까지 4개월에서 12개월 걸릴지도 모릅니다. 재항고 대법원까지 거쳤다 그 다시 원 경매 법원으로 되돌아들어옵니다. 그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적 효력 확정되는 그 확정이 돼야 그 다음 절차로 이 절차법입니다. 이 지금 다음 절차 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을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시간대로 법정이자 손해보고 그리고 인용될 가능성 적고 왜 사전에 매각 결정 나기 전에 제대로 판별해서 판단해갖고 대금 납부 못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신청하지 그때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 전에.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일주일 저때 여유롭게 보내지 마시고 바로 쫓아가든지 너무 바쁘면 그 다음날까지는 늦어도 가서 보시고 판단은 내려야 된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문가 조력을 그 단계에서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보고 뭐 된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잔금 내기 전에 전장 갔더니 세입자가 나 보증금 한 5억 따로 줘야 되는데 알고 입찰 보셨습니까? 라든지 인근 중개사 사무소 갔더니 여기 단지는 땅값이 해결이 안 돼서 아마 땅값 한 1억 추가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어떤 그 걸림돌 될 만한 거를 경매 기록에서 쭉 걸러야 됩니다. 거기서까지 걸렀는데도 뭐 공개되지 않은 치명적인 불이익 받을 만한 사항이 있다. 그 잔금 내기 전에 매각 결정 난 거에 대해서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3단계 가능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일 전 후에서 여기 보면 자가 뭐 채권이 과히 복잡한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자, 우선 보기에 그 마지막 코스로 이 물건은 얼마의 낙찰을 봐야 되는지 그 여기도 데이터 강국,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자료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상을 보든지 상권을 보려면 상권 분석 내용 보면은 카드 소비 내역까지 사거리 동서남북 분리돼서 이 작성할 수 있는 그래프 차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이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낙찰가율 72% 72% 뭐 70% 대개 그럼 70% 72% 정도 인정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강의 내 걸로 나도 저 사람 떠드는 것만큼 권리 분석해봐야 되겠다 하시면은 무료 사이트, 어떤 기한 설정된 무료 사이트, 유료 사이트로 전환해서 수요층을 끌기 위한 그런 낚시 유인에 걸려들지 마시고 차라리 대법원 경매 사이트 무료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띄워놓으시고 한번 더 들으십시오. 더 보시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경매하러 갔다가 꼰트에서 비유합니다. 태권도 학기도 전부 다 상단, 중단, 하단 방어 있죠. 마이크 타이슨 그 박싱하는 거 보면은 상대편 넘어뜨리기 전에 그 더킹 현란한 몸놀림, 상체놀림으로 펀치 거의 다 피합니다. 치명적인 펀치는 훅하고 아파로 그 리치가 긴 팔로 타격감이 있는 펀치가 들어갈 때. 근데 그 전에 그런 펀치 한번 넣으려면 알리는 아웃복싱으로 피했죠. 상대방 펀치를. 우리 경매 들어간 사람들은 한 방 얻어맞고 물론 KO까지는 안 되겠지만 치명적인 아픔 겪을 수 있는 게 대금을 납부 안 하는 결정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고 대금 못 내고 재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지금 70 몇 프로인데 아까 이 사이트 예상 낙찰가 얘기하다 유료 사이트 예상 낙찰가로 버젓이 나왔습니다. 8억 3,600 정도가 그 예상되는 낙찰가다. 그러면은 이래서 이것도 얘기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예상 낙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점유기간이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그 사람 보증금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 낙찰가 산정? 정말 의미 없는 그런 거죠. 이 지금 요 본건에 해당된 건데 바로 그 하필이면 어제 쇼츠 영상 만든 대상 사건이 그걸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어제 쇼츠 올린 그 사건인데 제가 이 재경매 먼저 했습니다. 왜 지금 마이크 타이슨하고 알리 상단방어, 중단방어, 하단방어 말씀드렸냐면은 이 재경매 사건에 먼저 치중했습니다. 제 정경사 TV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경매 사건 분석할 때 주로 치중한 게 맞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재경매 사건만 아마 영상 한 30여 개가 집중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 또 사후에 어떻게 됐나 경과 추이를 또 보고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낙찰이 됐네. 재경매 들어갔으면 이거 경매받지 말아야 될 사건인데 누군가 다쳐갖고. 그러면은 요번에 낙찰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쇼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43평형 면적으로 아파트인데 감정가 8억 2,300입니다. 1차 최저가는 되게 그 감정가니까 100% 8억 2,300인데 여기는 더하기를 해야 되는 보증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건 강의 들으신 거는 보증금이 안 나와 있죠. 뭐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한 건 물론이고 보증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긴 보증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5억 3,600에 1차에 낙찰 받았습니다. 3번 유찰되고 잘 받았다고 생각하셨겠죠. 8억짜리 감정가 아파트 5억 3천에 받았으면 잘 받은 거니까. 근데 응찰자 수가 본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상했을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5억 3,600에 낙찰 받았으면 대항력이 있는 이 사람도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한 사람입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그대로 플러스 본인이 쓴 최저가 5억 3,600 플러스 3억 5천 하면은 거의 9억 돈 되죠. 감정가 넘어갑니다. 감정가 8억인데 잘못 산 거죠. 대금 미납 5,300만 원 손해보고 자기 쓴 그 저기 신고가 손해보고 대금 미납하고 보증금 날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유찰을 4번 더 하다가 2억 2,200 재경매면 문제점 많은 사건이라서 강의를 한 건데 다시 진행된 낙찰이 됐길래
분석에 들어가 봤습니다. 요번에는 더하기 제대로 했습니다. 2억 2,200에 낙찰받았으면 자 3억 5천 더하면은 5억 한 7천 잡고 8억대 아파트를 5억 7천 합당한 가격이라고 봐야죠. 잘 샀습니다 하고 어제 주치 영상 마무리 졌습니다. 자 이제 이 예는 유사한 본건 오늘 강의드린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인데 보증금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실수해서 입찰 보증금 뼈 아픈 손해죠. 뼈 아픈 손해. 정말 5,300만 원을 손해를 보다니 돈 벌러 경매하러 가서 보증금이 나와 있는데도 실수가 나와서 이런 참 진짜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는데 이 본건은 없습니다. 보증금.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저렇게 입찰을 받다가 우리 정경사 TV는 언제까지 입찰을 보면 안 되느냐. 그래서 강의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지금 본건 11억 6천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전세가 70% 잡읍시다. 7억 7천. 7억 7천에 내가 만약 1억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유찰돼 갖고. 지금 1예입니다. 1억 플러스 7억 7천, 8억에 사면 괜찮나? 하는 결론에 만약 이르른다고 가정을 하고 1억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무수하게 유찰돼야 됩니다. 더구나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입찰 보증금 손해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 돈은 어디 가냐? 뭐 법원, 국가 예산으로 편입된 거 아닙니다. 이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채무자 빚 갚는데 그 돈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그 1금융권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거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감정가 거의 육박할 정도로 설정 최고 금액이 있다. 감정가 11억 6천인데 청구 금액 11억 5천. 참 그렇습니다. 이거 표현하기가. 이런 그 채권자의 그 임의경매 마수기준 권리 판단 간단합니다.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당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이 입찰 보증금 모를 때 어떤 방법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 1순위 마수기준 권리 채권자가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만 해도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에 찾아가서 대출부서에 가서 혹시 그 대출하실 때 보증금이 얼마라는 게 파악되신 게 있는지 얼마라는 거 알고 먼저 들어왔으니까 선순위가 얼마인지 담보물건에서 담보가치가 그 보증금만큼 떨어지는 건데 그게 있든지 아니면 임대차 부존재 사실 증명을 받아놨다든지 잘 요령 있게 파고 들어가면 협조를 얻을 수도 있겠죠. 방법에 이 본건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딱 손 놓지 마시고 차라리 저거 근저당 채권자 강남 사시니까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갖고 협조를 구하는데 자세가 거부적인 부정적인 자세로 탕탕 내치면은 이 건은 이빠이 일본어 잘못 썼습니다. 전세가 감정가 11억 물건이니까 8억 이상으로 잡고 영혼에 사도 8억에 사는 겁니다. 거의 10몇 회 뭐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 80% 해갖고 한 10여 회 이상 유찰돼서 내려간 이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거 채권자가 근저당 채권자가 만약 반대로 부존재 소실 임대차 관계 부존재 뭐 보증금 얼마고 했습니다. 구두로 말하는 건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번복되는 사건 못 보셨습니까? 녹취해도 그때 뭐 사정이 있어서 그 대충 얘기했는데 그걸 믿고 입찰 보시면 어떡합니까? 잔금 내고 이런 거 상황 닥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협조가 안 된다든지 그럼 어쨌든 이상하니까 개인 채권자가 2금융 3금융 하나도 없이 혼자 뜩 들어와서
언제든지 말소하고 취하할 수 있고 하는 예비 상태가 돼 있고 보증금 얼마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유찰되는 거 저희도 정경사 TV에서도 관심 있게 이 본건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 TV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